이 VTOL,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택시 이야기가 나온 지는 꽤 됐잖아요. 네, 꽤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약간 공상과학 영화 예고편 보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정말 개봉일이 잡힌 영화처럼 느껴져요. 수많은 회사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유독 한 이름, 조비 에비에이션에 전 세계 정부와 규제기관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왜 하필 조비인지, 이 회사가 정말 에어택시 시대를 맨 앞에서 열게 될지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왜 지금, 왜 조비인가 하는 질문에 답을 찾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나서라는 한마디로 설명될 수 있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규제, 시장의 수요, 그리고 기술의 성숙도라는 보통은 서로 엇박자를 내는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지금 조비라는 지점에서 딱 맞아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아, 세 가지 다 동시에? 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순간에만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신호들을 오늘 함께 포착해보는 거죠. 그중에서 제 눈을 가장 먼저 사로잡았던 건 조비가 열심히 영업해서 시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먼저 와서 제발 우리랑 먼저 하자고 조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료에 나온 강력한 수요 신호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더라고요. 네네. 그것도 미국, 두바이, 일본이라는 세계 경제의 핵심 거점들이 동시에 말이죠. 혁신기술 분야에서 공급이 나오기도 전에 수요가 먼저 폭발하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반대잖아요. 보통은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정말 좋아요 라고 설득해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조비는 아직 상업은행 티켓 한 장 팔지 않았는데 각국 정부들이 줄을 서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타이틀에 가져가겠다고 경쟁하는 구도예요. 와. 이건 시장이 조비의 기술적 실현 가능성은 물론이고 이게 가져올 경제적 파급력까지 이미 다 계산을 끝냈다는 뜻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더 놀랍더라고요. 먼저 미국, FAA, 미 연방항공청이 주도하는 EIPP라는 프로그램이 있던데 이게 그냥 우리 한번 테스트해볼까? 수준이 아니라 상업 운항을 위한 사전 인가 단계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최종 단계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회사가 사실상 조비가 유일하다는 건 대체 다른 경쟁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기술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다른 길을 택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다른 경쟁사들이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조비만큼 종합적인 완성도를 증명하지 못한 거죠. 종합적인 완성도요? 네, EIP 참여는 단순히 기체가 하늘을 나는 걸 보여주는 걸 넘어 생산시설, 운항계획, 관제 시스템 연동까지 하나의 항공 운송 시스템 전체를 증명해야 해요. 아, 그냥 비행기만 띄우는 게 아니군요. 그럼요. 조비는 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FFA와 상업 운항을 논의하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던 거고요. 다른 경쟁사들이 아직 개별 부품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을 때 조비는 이미 완성차를 가지고 도로주행 허가를 받으러 온 셈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네요.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미국이 그렇게 신중하게 문을 열어주고 있다면 두바이는 거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라고 하는 수준이던데요? 맞습니다. 2026년에 세계 최초로 도심 항공교통 UAM을 상용화하겠다고 국가가 선포했는데 파트너로 조비를 콕 찍었어요. 심지어 UAE의 고위 관계자들이 직접 기체에 타보고는 우리 계획보다 더 빨리 시작하자고 역으로 제안까지 했다면서요.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두바이가 뭐든 세계 최초 타이틀을 좋아하는 건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들이 미래의 국가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 파트너로 조비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체 구매 계약이 아니라 조비와 함께 세계 최초의 상업 eVTOL 도시가 되겠다는 국가적인 야심을 드러낸 거죠. 와, 국가적 야심이라? 네,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두바이의 미래 청사진에 조비의 기술이 핵심적인 한 축으로 들어간 겁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프로젝트에 사실상 공동개발자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인 셈이에요. 아시아 쪽도 만만치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움직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아, 일본이요? 네, 아시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깐깐하기로 소문난 일본 항공국 JCAB가 몇 년 동안이나 조비와 인증 논의를 해왔다는 사실이요. 보통 이런 보수적인 기관은 확실한 선례가 없으면 잘 안 움직이잖아요. 절대 안 움직이죠. 그런데 2025년 오사카 엑스포 도입을 목표로 이렇게 오랫동안 한 기업과 협력한다는 건 그 자체로 조비의 기술적 신뢰도를 거의 공인해준 거나 다름없어 보여요. 맞습니다. 미국, 중동, 일본 이 세 경제권은 규제 환경도 시장 특성도 완전히 달라요. 네, 다르죠. 그런데 이 세 곳이 모두 같은 시점에
같은 기업을 바라보며 상업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죠. 조비는 아직 식당 문도 안 열었는데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손님들이 와서 예약금을 내고 줄을 서 있는 형국이에요. 하하,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쏟아져도 결국 법적인 운항 허가, 즉 인증을 받지 못하면 다 그림의 떡이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조비의 진짜 저력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조비가 받고 있는 인증 절차가 보잉 787이나 에어버스 A380 같은 대형 여객기가 받는 것과 동일한 최고 수준의 전통적 형식 인증이고 심지어 그 과정의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 말이죠. 바로 그 전통적 인증 방식이라는 단어가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아, 이건 내조용 경비행기나 실험용 드론이 받는 간소화된 절차가 아니에요. 수백 명의 생명을 책임지는 상업용 항공기와 똑같은 수백만 페이지의 서류와 수만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백만 페이지요? 와. 네, 조비가 처음부터 우리는 장난감이 아니라 진짜 항공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그 험난한 길을 거의 다 왔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료를 읽다가 정말 눈에 띄었던 문장이 Regulators are recognizing we're moving into that final phase. 즉, 규제기관들이 우리가 최종 단계로 진입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 부분. 이게 그냥 잘 되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항공산업에서 최종 단계라는 말이 갖는 무게가 어느 정도인가요? 비유하자면 신약 개발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느낌일까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해요. 정말 정확합니다. 아, 정말요? 항공기 임증은 보통 5단계로 나뉘는데 초기 1, 2, 3단계는 주로 설계도나 시뮬레이션 같은 서류 심사예요. 이 비행기가 이론적으로 안전한가를 보는 거죠. 네. 하지만 마지막 4, 5단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제작된 기체를 가지고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양산 공정이 설계대로 돌아가는지, 조종사 훈련 매뉴얼은 완벽한지 등 실제 운행 시스템 전체를 검증하는 단계거든요. 아, 모든 걸 다 보는 거네요, 실제로. 그렇죠. 최종 단계 진입이라는 말은 이제 시장의 질문이 과연 인증을 받을 수 있을까?에서 언제, 얼마나 빨리 인증서가 나올까?의 문제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돌아가 보죠. 자료에서 이 인증 하나가 기업 가치를 단숨에 2배에서 4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메가 이벤트라고 하던데 이건 좀 과장된 표현 아닌가요? 하하. 이게 그냥 분석가들의 희망 섞인 전망인지 아니면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방금 말씀하신 신약 개발 회사가 FDA 승인을 받았을 때처럼요. 그건 역시 정확한 비교입니다. 인증이 곧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아, 사업의 시작? 네. 인증서를 손에 쥐는 순간 조비는 더 이상 유망한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라 합법적인 항공 운송 사업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진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을 수 있죠. 두바이와의 계약도 미국 내 도시들과의 계약도 모두 공식화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기업의 잠재력이 실제 현금 흐름으로 바뀌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불확실성의 제거. 그렇죠. 그래서 메가 이벤트라는 표현이 절대 과장이 아닌 거죠. 수년간의 투자가 현실의 가치로 인정받는 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FAA 인증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그냥 FAA 결과만 쳐다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움직임이 있나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현상이죠? 자료에서 규제 경쟁이라고 묘사한 부분인데요. 각국 규제기관들이 서로 조비를 자기 나라에서 먼저 상업 운항시키려고 묘묘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쟁이라니요? 보통 규제기관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세계 최초의 상업 eVTOL 운항 국가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성과 경제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 타이틀. 네, 새로운 항공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 즉 허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그런데 이 경쟁이 역설적으로 조비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말이죠? 각국 기관들은 서로 뒤처지지 않으려고 FAA와 정보를 교환하면서 공통된 인증 기준을 만들어가거든요. 자연스럽게 가장 앞서가는 FAA의 기준이
사실상의 국제 표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가는 거죠. 아, 그 말씀은 조비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FA와 함께 산업 전체의 규칙을 만들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시장에 진입하려는 후발주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조비의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난 진입장벽이 되겠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선점 효과가 단순히 시장을 먼저 차지하는 걸 넘어 산업의 표준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해버리는 효과까지 낳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도 규제기관도 모두 조비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왜 조비인 걸까요? 수많은 경쟁사들이 있는데 왜 유독 조비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 서게 된 걸까요? 맞아요. 바로 그게 궁금했어요. 도대체 조비는 뭘 그렇게 잘했길래 이런 독보적인 위치에 오른 걸까요?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성숙도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기술적 성숙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세 가지요? 첫째, 핵심 부품의 내재화입니다. 전기차로 치면 모터, 배터리팩, 제어 소프트웨어 같은 핵심 부품을 전부 직접 설계하고 생산해요. 아, 전부 다요? 네, 이건 기체 성능을 최적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고 기술 유출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겠네요. 둘째, 압도적인 실제 비행 데이터입니다. 이미 수천 시간 동안 실제 기체를 하늘에 띄우면서 데이터를 축적했어요. 수천 시간?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백만 시간을 돌리는 것보다 실제 바람을 맞으며 비행한 1시간의 데이터가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미 공군과의 협력, AFX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신의 한 수 같아요. 민간 기업이 자기들 기술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미군이 직접 돈 주고 사서 테스트하고 이거 쓸만하다라고 인증해 주는 것만큼 확실한 보증 수표는 없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군용 장비는 극한의 환경에서 극도의 신뢰성을 요구하잖아요. 미 군군이 조비의 기체를 실제 군사작전에 투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기체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셈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조비의 시연 비행을 보고 흠잡을 데 없었다. That was flawless. 꼭 평가했다는 일화도 같은 맥락이에요. 맞아요. 그 대목에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외교적 수사로 좋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flawless, 즉 완벽했다고 표현했잖아요. 네, 안전을 목숨처럼 여기는 규제기관 사람들 입에서 흠잡을 데 없다는 말이 나온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칭찬 아닌가요? 기적에 가깝죠. 그 한마디가 조비의 기술적 성숙도가 상호 문항을 논의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아직 시끄럽고 불안정한 프로토타입을 겨우 몇 분 띄우는데 급급한 상황과 비교하면 자료 분석처럼 최소 2년에서 3년의 격차는 이미 벌어졌다고 봐야 해요. 2, 3년. 그리고 항공산업에서 2에서 3년의 격차는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성숙도가 바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조비의 기술적 해자인 셈입니다. 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조비는 지금 정말 드물고 특별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성공을 위해 필요한 4개의 거대한 엔진이 모두 최대 출력으로 한 방향을 향해 점화된 느낌이에요. 정말 완벽한 비유네요. 그 4개의 엔진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메인 엔진은 FAI 인증 최종 단계 진입이에요. 기업 가치를 폭발시킬 가장 강력하고 임박한 이벤트죠. 네. 두 번째 부스터 엔진은 두바이의 조기 상호 분항 제안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인증이 끝나자마자 첫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현금 창출원이 확보된 셈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 규제기관의 경쟁이라는 연료 공급 시스템이네요. 이 경쟁 덕분에 조비가 가는 길이 곧 글로벌 표준이 되면서 후발주자들의 진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네 번째, 기체 자체의 튼튼함. 바로 압도적인 기술 성숙도가 흔들림 없이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 4가지 요소는 개별적으로 일어나도 엄청난 호재인데 지금 한 기업에 같은 시점에 모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와, 자료의 결론처럼 이런 현상은 거대한 성장 산업에서 폭발적인 전환점이 일어나기 직전에만 나타나는 매우 희귀한 패턴입니다. 조비는 지금
단순한 기술 시연 단계를 끝내고 상업화라는 거대한 역사의 문고리를 잡고 막 돌리려는 순간에 서 있는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 새로운 산업이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기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과 규제,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는지를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만약 이 기술이 정말 우리의 일상이 된다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도시라는 공간의 개념은 어떻게 바뀔까요? 도시의 개념. 네. 하늘이 새로운 도로가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출퇴근 시간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쩌면 지금의 역세권처럼 미래에는 에어택시 정류장에 가까운 공세권이 부동산 가치를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지도 모릅니다. 공세권. 재밌는 말이네요. 이것은 단지 한 기업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생활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